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삼상 변압기의 각변이 판별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 각변이 지난 시간에 다 언급을 했죠. 각변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표시했죠? Y 델타 변압기 이런 식으로요. Y D1 또는 이렇게 표시죠. Y D1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각변이 표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어떤 변압기인지 갖다가 우리가 본선에 결선된 모습만 보고도 어떤 변압기인지 빨리 이제 판별하는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변이라는 이야기는 IC에서 어떤 채택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명판상에다 이제 기입해서 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 벡터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벡터 그룹으로 되어 있고, 변압기의 결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표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2차 간의 이제 전압 위상각. 여기서 전압 위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 전압 간의 이제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 관계도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죠. 자, 표기법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고압 권선 측은 대문자로 쓰나 Y가 쓰면 Y, 대문자로 델타가 쓰면 델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저압 권선 측은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때 Y가 쓰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성점 단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뉴트럴과 연결이 되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 그 뉴트럴과 시스템에 있는 중성선과 연계된 연결을 할 거면 이제 이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접지할 거면 표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 볼티지 사이드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그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다음 로 볼티지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고압 측을 1차와 2차와 관계없이 고압 측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의 규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스텝 다운이죠. 전압을 지금 떨어뜨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1차가 고압이 되고 2차가 저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죠.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표현할 때는 1차, 2차라고 여기서 말 안 하고 고압 측, 저압 측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의 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판별할 거냐,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상해 배치를 1, 2차 간 상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상해 배치는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이제 발전기가 이제 만드는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이죠. 이게 정상 상해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자 기호는 H, X, Y. 그러니까 최고 고압 측은 H, 그 다음 이제 저압 측이 이제 Y, X가 되거나 또 그 다음에 3권선이 있으면 Y까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Y 결선 있고 델타 결선 있겠죠. 그러면 Y 결선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성점을 준 다음에 이거 5점이라고 찍습니다. 거기서, 상해 배치는 H1, 이제 고압 측이면 H1이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H2, H3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단자 이름도 고압이면 H1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저압이면 여기를 갖다 H 대신에 X1, X2, X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권선까지 쓰면 여기다가 이제 Y라는 걸 갖다가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배치한다. Y 결선 같은 경우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H1, 자, H2, H3 동일하게 자, 시계 방향으로 배치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도 델타 결선도 결국은 이제 중성점이 존재하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커넥션 직접 이제 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성점이 있는 거고, 이거는 계산상 중성점은 뭐냐면 이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점이 된다 했죠. 여기가 이제 중성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항상 제가 이제 여기를 배치를 할 때 이 두 개의 H1 제 일상이죠. 제 일상을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할 때는
항상 이 자리에 배치할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계각이라는 걸 따질 텐데 여기가 우리가 시계를 붙이다 보면 우리가 12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2시를 여기다 세워놓을 거거든요. 이 H1 자리가 12시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뭐 다른 책들 보면 H1이 한 뭐 요쯤에 갖다 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좀 뭐 시계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시계가 서 있는 데가 12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헷갈리지 않는 데다가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판별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고 단자명은 이렇게 적어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잘 돼야 이제 우리가 판별할 때 이제 에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각변이 판별은 아까 찍었던 그 중성점 있잖아요. 그 중성점과 첫 번째 상, 보통 이제 첫 번째 상급과 이제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두 번째 상급끼리 비교하려면 두 번째 상급끼리 서로 같은 것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OH,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벡터 그룹에 했고 이제 벡터란 말을 쓰는데 전압 벡터죠. 예, 전압 벡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OH는 뭐냐면 상전압의 중성점에서 어떤 한 상까지의 전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OX도 뭐가 되냐면 이것도 중성점에서 또 하나의 상전압이죠. 중성점에서 한 상전압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상이 사실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서로. 근데 이게 여기서 중성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중성점에서 상을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려봤던 결국 상관전압의 위상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을 할 때는 상관전압하고 비교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각변이 판별법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상관전압에 드러날 그 위상차가 되겠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판별할 때는 중성점하고 5점이죠. 5점, 중성점하고 한 상까지 의 값을 서로 1, 2차가, 고전압측과 저전압측을 이제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게 될 요 전압이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 위상차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정확한 위상차가 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간전압의 위상차랑 이제 동일하니까 판별할 때는 중성점하고 한 상, 2차 측도, 저압측도 중성점하고 상, 그 두 가지 전압 벡터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뒤에서 이제 해보면 잘 아실 건데 1차 측이 아니라 1차 측을 자꾸 나오는데 고압측을 항상 이 첫 번째 상을 갖다 어디다 배치하면 12시 위치에, 아까 제가 그랬죠. 12시 시계각이 보면 12시에 배치해 놓은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배치 같은 것만 요거 잘 하면 크게 판별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YY 결선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YY 결선이니까 우리가 각변이 표현법으로 나타난다면 이렇게 되겠죠. YY까지는, 그죠? 고압측이, 여기가 이제 고압측이에요. 고압측이 Y, 그 다음에 저압측도 Y, 저압측도 Y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시계각이죠. 영시란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위상차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시. 이게 위상차가 없다. 각변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1차 측도 이렇게 배열하고 H1, 그 다음에 H2, H3 이렇게 배열한다고 여기 12시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측 전압 벡터를 갖다 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대로 Y니까 크기만 다르겠죠. 크기만 다를 거니까 당연히 같은 위상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때 OH1하고 OH1 벡터하고 당연히 OX1 벡터랑 나란하죠.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상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계각으로 이제 0C 이렇게 쓴 거죠. 위상차가 없다. 즉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각변이가 없다 이라는 표현을 쓰죠. YY. 마찬가지로 델타 개선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변이가 나타나지 않겠죠. 여기 삼각형으로 제가 그려놨죠. 삼각형으로 그려놨는데 델타 개선이기 때문에 H1, H2, H3 이렇게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H1, H2, H3 위상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여기 H1 요거랑 이게 나란해지죠. 요 두 개 중성점하고 상관 이제 비교해 봤는데 여기도 해보나 안 해보나 이거는
각변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각변이 표기법으로 표현한다면 1차 측은 델타 결선이고 2차 측은 이제 소문자로 델타고 그 다음에 없다 해서 제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각변이 판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y 델타 결선이죠. y도 있고 델타도 있고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해봤던 거니까 지난 시간에는 다 일일이 이제 페이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서로 성간전압의 위상차를 정확하게 구했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앞에 있는지까지 표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각변이 표기법으로 표현해보고 우리가 끝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 시간에는 그냥 각변이 판별법이라는 거를 써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각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죠. y, 1차 측은 y고 2차 측은 델타로 결선되어 있는 방식인데 각변이 판별을 할 때는 아까yy나 델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각변이 판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기 이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요. 자, 각변이 판별하기 위해서 이게 권선의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한번 칠판에 가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권선의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3권선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기다가 더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극성점을 간극성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찍어주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위치상으로 같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H1, H2, H3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두 번째 상이니까 X1 저압측이죠. X2, X3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Y 결선 한다 그러면 여기 극성점이 안 찍히는 우리 여기 딱 묶으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그 Y 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결선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극성점 있는 단자에서 없는 단자로 머리 꼬리죠. 이게 머리하고 꼬리부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극성점 있는데 그냥 머리라고 하고 꼬리라고 하면 머리랑 꼬리랑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기 델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좀 장점이 극성점을 이렇게 찍고요. X1, X2, X3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가죠. 1, 2, 2, 3, 3,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꼬리에서 머리로 딱 갖다 붙이는 거죠. 꼬리에서 머리로 딱 갖다 붙이죠. 이게 좀 편하긴 하죠. 그죠? 꼬리에서 머리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고 다 그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좀 발생했냐면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어떤 경우는 델타 결선한테는 좀 선이 좀 꼬였죠. 근데 이렇게 배치하니까 서로 선이 꼬이지 않아서 그리기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각변이 판별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많이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이 방법이 좋겠다. 가장 헷갈리지 않고 가장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1차 측의 권선은 이제 이렇게 됐다니까 Y결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차 측 결선은 뭐냐면 아까 뭐 이렇게 여기를 갖다 머리라고 하고 이걸 꼬리라고 할까요? 꼬리에서 뭐 이렇게 갖다 붙였죠. 이게 1에서 2로 갈 때 이렇게 항상 보라는 게 1에서 2로 갈 때 보라는 얘기죠. 여기가 극성점이 없는 단자에서 극성점이 있는 단자로 연결했잖아요. 극성점이 없는 단자에 있는 단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극성점이 없는 단자에서 있는 단자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런 델타 결선이죠. 이런 델타 결선은 어떤 각변이를 갖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방법을 그려놨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판별할 준비를 마친 거죠. 결선을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1차 측이 아니라 이제 고압측, 고압측을 갖다가 먼저 이제 세웁니다. 고압측은 이제 Y결선이니까 제가 H1을 여기다 세웠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H1, H2, H3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1, X2, X3를 갖다 요거를 갖다 놔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중성점이죠. 그죠? 소위 말하면 중성점인데 여기가 요전이가 이거죠. 이것과 이 전이는 이 전이와 이거는 이 전압은 항상 동상이 된다 그랬죠. 동상이면 항상 벡터가 나란해야 되죠. 그죠? 그럴 때 자, 이거를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델타니까 삼각형을 지금 그려야 될 거예요.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무게중심점은 여기다가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델타의 무게중심을 여기다 맞추고
다음에 이걸 하나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얘랑 나란하게 하나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란하게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x1으로 가고 x2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법으로 굳이 펴는데 x1,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x1, x2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벡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그릴 때인데 요거가 또 나란하게 하나 그려주면 되죠. 요렇게 나란하게 하나. 이렇게.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이걸 먼저 해버렸네요. x3네요. x3니까 요게 되겠네요. 요게, 결국 여기가 x3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x1, x2를 다 써먹어 버렸으니까 이게 삼각형 만들려 하나밖에 안 남았죠. x3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x3로 오고 있죠. 어디에서 오고 있냐? x1에서 오고 있죠. x1에서 x2로 오고 있죠. 요게 맞죠. 요게. 그래서 요게 나란하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둘이 나란하게 됐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과 이제 이것이 이제 나란하게 이제 됐겠죠. h2. 자, h2는, x2로 가고 있죠. 이렇게. x3에서부터 x2로 가고 있죠. 요 벡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다 맞죠. 다 맞아졌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리면 되는데, 판별은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걸 그렸으면 이제 판별은 이제 결론만 지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성점에서 상이라 했던 게 5점에서부터 x1 벡터, 요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요. 이제 이 벡터는 12시. 12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1 여기 있죠. 여기서 5점에서 x1까지 요 벡터, 두 벡터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두 벡터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가 몇 시예요? 여기가 12시니까, 여기는 몇 시예요? 1시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OX1과 OH1이죠. OH1 전압 벡터하고 OX1 전압 벡터 간을 비교를 하면 되죠. 상대적인 위상위치를 갖다 비교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 항상 그러니까 30도 간격이라겠죠. 1시간 간격은. 그래서 여기가 12시니까, 여기는 이제 1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각변이 판별이 끝났죠.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y, 1차 측은, 고전압 측은 이 y결선이고, 이 저압 측은 델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시다. 2차 측이 1시다.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중성점 뉴트럴 포인트랑 시스템 뉴트럴 포인트랑 이제 우리 접지를 할 거라면, 여기다가 뭐까지 써주면 돼요? n까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다시 그려놨습니다. YD1으로 표시한다. 각변이는 IC에서 말하는 벡터 그룹이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각변이 표기법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시인 거죠. 한시. 2차가 한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인데 아까랑은 조금 차이가 나죠. 머리에서부터 즉 극성점이 있는 단자에서 꼬리를 이렇게 연결해 갔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 그렇게 연결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델타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판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것과 이것은 동의상이니까 나란하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려 보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OH1과 나란하게 하나 그려야 되겠죠,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X3에서부터 X1이죠. X3에서부터 X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요 가상의 삼각형을 미리 그려 놓는다 그러면 여기는 X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X1에서 X2로 가고 있죠. X1에서 X2로 가고 있죠. 이게 X1에서 X2로 가고 있죠. 요거죠. 여기 나타난 게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면 얘랑 나란해야 되는데 꽝이죠.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난 시간처럼 삼각형을 한 번만 다시 그려주면 된다겠죠. 그죠? 자, 요걸 그릴 때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X1이 되고, X1이요. X1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X3에서 오고 있죠. 그러면 가상의 삼각형을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이것과 하나 나란한 거, 이것과 H2랑 나란한 거, H3랑 나란한 거 하나가 있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 중성점 같이 겹쳐놓은 거, 이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 이제 중성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그럼 자동으로 H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1에서 X2로 가고 있죠. X1에서 요거요. X1에서 X2로 가고 있죠. 요거죠.
x1에서 x2죠. x1에서 x2로 가고 있죠. 그죠? 요거죠. 이게 누구랑 나란하면 된다는 얘기가 H5, H2랑 나란하면 된다. 이거 나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거는 안 해봐도 예,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별을 합니다. 자, 이거 OH1 벡터하고 누구랑 비교한다? 요 벡터하고 요 벡터랑 여기 이제 고합축이 여기 12시. 자, 그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OX1 벡터랑 두 개를 비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몇 시에 있다고 여기가 이게 몇 시? 여기가 12시니까 여기 몇 시에? 11시.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각변이 표기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Y 예, 고합축은 Y 결선이고 그다음 저합축이 델타 결선이고 그 다음에 각 시계각은 11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1차 측보다 2차가 이제 30도 앞선이죠. 예, 30도 앞선 결선이고 자, 그리고 델타 Y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델타 Y. 델타 Y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단자에서 꼬리 단자로 연결해 갔죠. 머리에서 꼬리 단자로, 머리에서 꼬리로 이렇게 붙이는 델타 결선이에요. Y 결선은 지금 그 극성점 무음 단자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요런 결선을 판별해 봅시다. 자, 그러면 1차 측을 갖다가 이제 놓는데 1차 측이 이제 델타 결선이니까 이제 삼각형을 먼저 제가 이미 삼각형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에다가 5점을 미리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H1을 12시에다 이미 미리 배치해 놓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먼저 표시를 해 봅시다. 여기는 뭐 많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빨리 나오죠. 여기 상만 얼른 비교해 보면 되니까. 여기는 H3에서부터 H1으로 오고 있죠. H3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요게 H3에서부터 H1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요것과 동상이죠. 그죠? 자, 이건 지금 먼저 하나,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결국 비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OH1이니까 얘랑 나란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X1이죠. OX1이 요거죠. 여기는 둘이 동상이니까 여기 둘이 나란해야 되냐. 이렇게 그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물론 나머지도 이제 그려보면 이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얘랑 나란한 거니까 얘랑 나란한 거 여기가 되겠죠. 여기 나머지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요거가 H1에서 H2로 가는 거죠. 요거죠. 이것이 이제 이거랑 나란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니까 여기가 X2가 되겠죠. X2가 되고 여기는 뭐 안 해봐도 되겠죠. 여기가 X3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각변이 판별할 때는 이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된다. 이제 각 O의 H1 벡터랑 O의 X1 벡터 두 개만 비교해봐도 된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봐도 된다는 얘기. 여기는 뭐 별도로 안 그려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O의 H1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12시죠. 그 다음에 O의 X1은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죠. 이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시예요? 얘가 12시니까 몇 시예요? 1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고합측은 델타 결선이고, 저합측은 Y 결선인데, 만약에 여기를 갖다 중성점 뉴트럴 포인트랑 연결한다 그러면은, 시스템 뉴트럴 포인트랑 연결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주면 또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소문자로, 여기는 저합측이니까 소문자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계각은 몇 시예요? 1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2차 측이 30도 뒤진 결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상까지도 결정이 됐죠. 앞선다, 뒷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일상에서 이상 항상 볼 때는 델타 결선 보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1상에서 제2상으로 갈 때 보고 2상에서 제3상, 3상에서 제1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보실 때 델타 결선 헷갈립니다. 항상 규칙이 H1, 1상에서 제2상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 1상에서 2상 연결된 게 요선이잖아요. 요선이 연결된 요거죠. 그 다음 2상에서 3상, 3상에서 1상. 이런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델타니까 삼각형으로 미리 잡아놨고요. 무게중심점에다 5점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H1을 여기다 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단자명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찍어두면 되겠죠. 이걸 비교하면 되는데, H1. 자, 여기를 갖다가 먼저 표기를 여기다 해야 되겠죠. 삼각형 선상에다가, 요거는 뭐냐면, H2에서 H1으로 가는 거죠. H2에서 H1이니까 요거죠.
자,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표시하면 되겠죠. 요거는 5점에서 어디에요? 얘랑 둘이 동상이니까 나란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나란하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여기가 5의 x1이 되죠. 이렇게. 둘이 나란하게 그려. 동상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판별해도 돼요. 왜? 5의 h1하고 5의 x1 벡터가 두 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 그려봐도 돼요. 그죠? 두 개만 바로 판별해 보면 되죠. 5의 h1 벡터는 요거죠. 자, 여기죠. 여기가 몇 시요? 여기가 1차니까, 아니, 고합칙이니까 여기가 12시. 여기다 12시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몇 시가 되겠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11시가 되겠네요. 11시 10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되나요? 고합칙이 델타고, 그 다음에 저합칙이 y고, 그 다음에 여기가 11시에 있다. 즉, 저합칙이 30도 앞선 결선이다. 자, 이런 것이죠. 자,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변압기 타입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표현했던 것은 우리가 주로 쓰는 변압기고 잘 안 쓰는 변압기 타입인데, 뭐 이런 결선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1차 측은 아까 동일하게 델타 결선 되어 있고, 이제 2차 측이 이제 여기에 극성점이 이제 반대로 찍혔죠. 반대로 찍혀서 이렇게 인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게 묶여 있는 방향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감극성이 아니라 가극성 형태로 이게 우리가 쓰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아까처럼 저기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는 이렇게 되죠. 요렇게 x2에서부터 요거잖아요. 요거죠. 얘가.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얘랑 나란한 거였는데 이 동상이니까 나란하게 이렇게 그렸죠.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 아까 여기 x1 이렇게 그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위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x1이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각변이 이 표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OH1 여기죠. 요 벡터죠. 요 벡터. 이 벡터요. 이 벡터가 5의 H1 벡터죠. 요거랑 요 벡터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 벡터랑. 요 벡터랑 그 다음에 5x1 벡터랑 비교해 봤을 때 참 딱 여기가 몇 시가 여기가 12시고 여기는 몇 시겠다 시계로 따지면 6시잖아요. 여기가 몇 시겠어요? 5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런 거는 뭐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고압 측은 델타니까 D라고 쓰고 이제 2차 측은 이제 Y 결선이긴 해요. 그래서 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계각을 갖다 5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변압기 타입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변압기 중에서 또 Y 델타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지요. YY 변압기가 있죠. 한전에서 쓰는 변압기죠. 한전 이제 개통 연계형 변압기, 우리가 송전에서 쓰는 변압기죠.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YY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를 안전권선으로 채택한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제 YY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YY니까 아까 YY만 따로 해봤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둘 사이에는 당연히 각변이가 없겠죠. 그래서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Y 소문자 Y 2차 측이 Y가 되고 대문자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권선이죠. 3권선은 델타인데 한시 변압기다. 여기만 해보면 되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려면 여기를 갖다 X1 여기다가 X2 X3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동의선상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표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X1하고 OH1은 이제 위상각이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0. 자, 그 다음에 요걸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되게 삼각형을 하나 그랬는데 요렇게 표시해 보죠. 여기가 Y. 자, Y2가 되고 여기는 Y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삼각형을 요걸 기준으로 그려보죠. 여기 중성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X1하고 이제 이걸 두 개를 맞춘 거죠. 여기서 요걸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걸 그려보면은 Y3에서 Y2로 가고 있죠. Y3에서 Y2에서 Y2다. 이게 Y3가 되죠. Y3가 되니까 Y3에서 Y2다. 요게 되죠. 요것과 이것과 이게 이제 나란하면 되죠. 이건 뭐 어차피 같이 나란한 거니까 이건 나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자, 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걸 판별해 보면 여기가 이제 몇 시가 되겠어? 1시가 되겠죠. 1시. 자, 어떻게 쓰면 돼요? Y 1차 측 고압 측 그 다음에
이제 저압측 1번, 저압측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스몰 y 0, 그 다음에 0시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D 1, 1시.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시스템 중성점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중성선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 놓죠. 이렇게 뽑아 놓죠. 예, 뽑아 놓으면 여기다 붙여 놓으면 되죠. 어떻게 플레임으로 써볼까요? Y의 1차 측은 대문자, 그 다음에 2차 측은 소문자로 제로 이렇게 쓰고 D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은 그 삼상 변압기의 각변이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각변이 판별법은 표현이 1차, 2차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냐면 고압측, 저압측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항상 1, 2차랑 관계없이 고압측을 그 먼저 표기를 하게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바라보는 변압기가 1차가 고압이 되고 이제 2차가 저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편하게 써도 그렇게 상관은 없죠. 그 대신 이제 발전소 근처에서는 조금 더 그 표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뭐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